Previously. 오늘 모신 손님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시죠?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리, 국회의장, 육선의원, 장관까지 다 하셨는데 왜 꼭 대통령까지 돼야 하죠? 제가 꼭 필요하니까요. 경제 전문가가 누군가 보시면 정세균이다.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옛날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밖에 없지 않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중 순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화제를 바꿔보면은 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 지금 최연장자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1950년생이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2세이신데 예. 이 요즘 추세를 보면 경륜보다는 변화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변화는 항상 필요하죠. 그런데 그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나이 가지고 하는 거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나이로 78세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잘못한 거 다 잘 고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을 때 만으로 73세인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잖아요. 나이가 젊어서 뽑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철학이나 전략이나 정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 청년들의 표심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좀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정 후보께서도 그래서 좀 이렇게 래퍼 분장 비슷하게 하시고 그걸 본 청년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게 엇갈리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이왕이면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거 즐겁다, 괜찮네. 예. 자기 최면을 걸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어떤 변화나 새로운 시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자들이 보면은 이 가족들 아니면은 반려동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후보께서도 이 부인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셨던데 저의 아내는 사실은 정치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 대신 이제 남편의 하는 일을 존중해요. 그래도 뭐 그런 가족의 얘기 이런 거 계속 그런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기본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럴 수도. 기본은 해야죠. 반려동물도 많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러던데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왜 선거철 되면 갑자기 개나 고양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가서 친하게 사진 찍었죠. 원래 제가 어릴 때 네. 개를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부엉이였는데 호랑이한테 놀래가지고 죽었죠. 에? 예? 호랑이요? 예. 제가 이제 시골 아주 산골에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호랑이가 거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에 호랑이가 있었다고요? 예. 그 호랑이 보신 거예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봤죠. 저희 아버님이 방에서 책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막 그 소리를 쳐서 문을 열으니까 그냥 즉시 들어오고 호랑이는 담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뒷마루에서. 그래가지고 이 부엉이가 집에 방 안에 들어와서 천정까지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네. 저희 아버님이 진정제 같은 것을 이제 개한테 먹여서 잤는데 네. 그 이튿날 그냥 죽었어요. 어. 그걸 이제 갖다 묻어줬어요. 네. 잘 있나 보러 갔지. 그랬더니
이게 파헤쳐지고 없어. 어디 갔어요? 동네 청년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너무 상처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상처였죠. 그래서 걔를 안 키우죠. 그때 그 녀석이 나하고 친했거든, 부엉이가.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부엉이에게 짤막하게 영상편 줬어요. 부엉아, 그때 난 널 정말 좋아했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 그런데 이제 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없었지. 그게 참 큰 아쉬움으로 지금까지 남는다. 부엉아, 사랑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 업정에 대해서도 좀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쌍용에 오래 계시다가 예. 1995년에 당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웅변대회도 나가고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수업을 쌓았죠, 스스로. 초등학교 때부터. 예, 김영삼 대통령 그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 어릴 때부터 아예 그런 준비를 했죠. 어떻게 쌍용의 임원으로 있는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걸 알고 김대중 총재께서 손을 내미셨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선후배들도 많이 있었고요. 상사 중에 권노갑 고문하고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좀 상황이 생각이 나세요? 뭐 이렇게 딱 무슨 면접 보듯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테스트하셨다고 보죠. 그리고 또 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했고요. 고대신문 기자도 하고 어필을 이제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15대서부터 18대 총선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계속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 19대 때 2012년에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셨거든요. 근데 그 행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따라가기는 매우 부족하죠. 16년씩이나 했으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지루하시겠다. 그런 점도 하나 있었고요. 또 저 혼자 계속 거기 하면 후배들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종로가 비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만약에 종로에서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좀 나가고 선택을 못 받으면 정치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죠. 근데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에도 출마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육선 의원을 하시고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하셨잖아요. 의장 시절 얘기를 해보면 의장이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렇죠. 가결을 하셨어요. 예.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할 때는 그걸 막으려고 의장석을 점거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결할 때 그 예전 생각이 좀 나시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아마 제가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은 처음일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내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쪽이 더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심정이죠. 옛날 생각을 떠올릴 그런 예, 여유는 그럴 전혀 이유가 없었다. 없었죠. 그건 정말 그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대개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관례였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런 시절에는 그런 은퇴 생각도 좀 염두에 두셨었나요? 아닌가요? 저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종로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총리 제안을 하신 거죠. 근데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셔서 그때 또 상권분리 위반이다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의장 출신인데 총리로 갈 수 있냐. 뭐 저는 괜찮죠. 저는 군수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데 입법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했죠. 아, 입법부 구성원들이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국회의장들한테 다 통화를 했어요. 전임 전임 의장들한테 네. 이런 정부의 그 제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통화를 했는데 그래 가서 해라 라고 하는 숫자가 약간 많았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든지 쓰여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러면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선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제 수도권에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 초품화, 노후에서 새로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주거와 학교, 그러니까 주학 건물을 짓겠다. 청년들한테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1억 원씩 넣어주자고. 우리나라에 지금 상속증여세가 연 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청년들에게 국가 찬스를 주겠다. 그러면 사회를 출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겠냐.